반갑습니다. TW입니다. 자, 오늘은 특강입니다. 그리고 볼륨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딱 지금 배워두면 최적의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서 오늘 다 프로덕트와 크로스 프로덕트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다 프로덕트와 크로스 프로덕트의 한글 명칭은 뭔가요? 벡터의 내적, 외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내적이 다 프로덕트, 외적이 크로스 프로덕트 맞나요? 자, 우리는 후데니에서 다 프로덕트와 크로스 프로덕트를 활용해야 하는 순간들이 오게 될 거랍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원리를 제대로 알면 좋긴 한데요. 제 추천은 다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 이 녀석들은 결론을 잘 이해하고 필요할 때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선생님, 원리 제대로 알고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값들이 구해지는지 알아야 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중요하긴 한데 이번에는 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활용하려는 내적, 외적 이 값들의 계산은 어차피 후디니가 해줄 거고요. 오히려 그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래서 어디에 활용이 가능할지 이걸 명확하게 알고 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특강이라 강의를 앞뒤로 좀 쪼개자면 강의의 앞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만 드릴 거고요. 뒷부분에서는 지금 보이는 이 장면 자체를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강의 시작해 볼게요.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 자, 오늘은 결론부터 알고 가야 합니다. 오늘은 다른 거 없습니다. 결론만 제대로 알고 그 각각이 가지는 의미만 캐치해내면 충분합니다. 다 프로덕트 이 녀석은 어떤 수학적 계산의 결과인데요. 후디니에서는 함수로서 이와 같이 닷 펑션, 벡터 A, 벡터 B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될 거랍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건데요. 결과의 형태는 플롯으로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어떤 숫자 값을 얻게 될 거예요. 자, 다 프로덕트 내적으로서 만약에 최대값인 1이라는 숫자 값을 얻었다면 이건 우리가 제공한 벡터 A와 벡터 B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랍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다 프로덕트 벡터 A, 벡터 B가 마이너스 1이면 뭘 의미한다고 떠올릴 수 있을까요? 제공된 두 벡터가 서로 반대 방향을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다 프로덕트의 결과로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가운데 0이 나오면 뭘 의미할까요? 이건 두 벡터가 수직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조금 이따가는 이것저것 실험을 해볼 건데요. 지금 일단 다시 한번 결론을 낼게요. 다 프로덕트 내적은 두 벡터의 각도를 숫자로서 묘사를 한 겁니다. 만약에 제공된 두 벡터가 거의 유사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다 프로덕트의 결과는 1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만약에 두 벡터가 서로 상반된 방향,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두 벡터가 만약에 수직에 가깝다면 0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될 거랍니다. 자, 다 프로덕트 내적 두 개의 벡터를 넣어서 숫자 값을 얻는다. 그리고 이건 각도의 의미를 가진다. 이거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가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거 실험을 해보는 건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의미로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외적은 주어진 두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와 동시에 수직이 되는 방향을 구해주게 된답니다. 자, 만약에 벡터 A가 이 하늘색 이 선이고 벡터 B가 이 주황색 선이라고 했을 때 이 방향과 이 방향에 동시에 수직이 되는 이 빨간색 이 방향이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 프로덕트는 두 벡터를 넣어서 얻은 결과가 뭐였죠? 플롯 정보였죠. 그런데 크로스 프로덕트는 두 벡터를 넣어서 얻은 결과가 벡터 방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방향이라고요? 주어진 두 벡터와 동시에 수직인 방향 이와 같은 방향을 제공해 주는 게 크로스 프로덕트입니다. 자, 정말 중요하니까 가장 짧게 요약을 하자면 내적 다 프로덕트는 각도를 나타내게 될 거고요. 외적은 크로스 프로덕트 수직의 방향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보시면서 숫자의 감각을 이해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설명보다는 이것저것 값들에 대한 조건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다 프로덕트 이 녀석부터 볼게요. 저는 화면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단 이 상황을 설명드리자면요. 두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파라미터에 있는 A가 노란색을 나타내고요. B가 파란색인데요.
이 두 녀석은 각각 한 원 위에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서 각각 벡터의 크기는 1입니다. 자, 여기서 크기가 1인 벡터라는 게 조금 중요한데요. 여튼 만약에 A의 파라미터를 움직인다면 이 노란색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B의 파라미터를 움직이게 된다면 이 녀석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해볼게요. 닷 프로덕트는 뭐라고 했나요? 각도에 대한 숫자 값이다 라고 했었죠. 지금은 77%라는 어떤 큰 값이 쓰여 있는데 퍼센트를 숫자로 말한다면 뭐 예를 들어 0.77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 0.77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걸 약간 비틀어서 각도의 일치율이다 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만약에 이 두 벡터가 비슷한 곳을 바라본다 라고 한다면 일치율이 올라갈 거랍니다. 자, 이 노란색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 녀석 값이 커진다면 닷 프로덕트의 결과가 1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면 100%에 가까워지겠죠. 잘 보세요. 노란색이 움직이면서 점점 일치율이 높아지고 있고 결과값도 이와 같이 1에 가까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노란색이 완전히 반대편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치율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겠죠. 한번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녀석이 쭉 넘어가서 반대쪽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마이너스 100%에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숫자로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B, 이 하늘색을 0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A, 이 노란색을 다시 이쪽으로 보내줄 건데요. 값이 어떻게 될까요? 1에 가까워지겠죠. 100%에 가까워질 거랍니다. 그러면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같은 곳을 본다. 일치율이 높다. 이렇게 셋업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방향일 때 1, 반대 방향일 때 마이너스 1이었죠. 그 사이에 어딘가에 0이라는 값이 있을 거랍니다. 0.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서로 수직이 되면 닷 프로덕트의 결과가 0이 될 거랍니다. 자, 이곳에 값을 키워서 0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값이 줄어들더니 어떤가요? 0이 되었습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수직이 되었더니 닷 프로덕트의 결과가 0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0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또 있을 수 있을까요? B가 가만히 있다면 얘가 여기까지 온다면 또 한 번 0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수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한번 값을 키워볼게요. 이 녀석이 마이너스 1 완전히 반대 방향을 지나서 이만큼 왔더니 다시 0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 녀석으로 본다면 0.75. 자, 카브 값입니다. 0.75에 둔다면 짜잔 90도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닷 프로덕트의 결과가 0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감각이 좋다면 딱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시작이 여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시작 순간에 1에 가까운 숫자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1에서 어느 정도 갔더니 0이 되었고 조금 더 갔더니 마이너스 1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갔더니 다시 0이 되었다가 1로 도달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거 떠오르는 펑션이 있나요? 맞아요. 삼각함수 코사인의 형태와 유사한 걸 볼 수 있죠. 실제로 내적, 닷 프로덕트의 수학적 계산에는 코사인 삼각함수가 쓰인답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튼 너무 수학적일 필요는 없고요. 이번에는 이 벡터들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닷 프로덕트 결과값을 보고 이 두 벡터의 관계를 유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퍼센트로 보는 거 말고요. 표현 방식을 살짝 바꿔볼게요. 이건 아직 몰라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실제 닷 프로덕트의 결과로서 얻는 숫자 값을 보는 느낌이 될 거예요. 자, 제가 임의로 A와 B의 방향을 바꿀 건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 닷 프로덕트의 어떤 결과가 0.8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때 어떤 두 벡터가 쓰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숫자 값을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 조금 더 구체적인 값을 보기 위해 이와 같이 살짝 바꿔줬고요. 앞을 보시면 0.80 이와 같은 값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먼저
값이 양수다. 그러면 이 두 벡터가 어딜 바라보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각도가 예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답니다. 이 녀석이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각도가 점점 작아지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각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1에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양수이면서 0에 가까워진다면 각도가 이와 같이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때 닷 프로덕트의 각도가 음수값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녀석이 어딜 바라보는지 몰라도 일단 둔각이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 녀석이 각도가 벌어졌더니 둔각이 되면서 닷 프로덕트의 결과가 음수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면 이제 마치 180도 마냥 각도가 더 커지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이너스 0.999 거의 마이너스 1이죠. 이때 각도는 180도에 가깝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닷 프로덕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좀 눈에 들어와야 돼요. 닷 프로덕트라는 펑션을 쓸 건데 두 개의 벡터를 넣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얻는 결과는 각도에 대한 정보인데요. 이게 몇 도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었죠. 최소값으로는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으로는 1인 결과를 얻게 될 건데 얼마나 같은 방향인지 얼마나 다른 방향인지 숫자 값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양수로서 결과가 나온다면 얼마나 같은 방향인지로 생각하면 될 거고요. 음수로서 결과가 나온다면 얼마나 다른 방향인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0이라는 값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0은 뭔가요? 수직이 되는 관계에 있는 거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자, 그리고 딱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닷 프로덕트 설명이 끝나면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닷 프로덕트랑 크로스 프로덕트의 약간 사용 기능적인 성질이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닷 프로덕트는 뭔가 새로운 값을 받아낸다 라는 느낌보다는 두 정보의 관계를 분석하는 느낌이랍니다. 이게 바로 와닿을진 모르겠는데 여튼 닷 프로덕트 뭐라고요? 내적이면서 각도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거다.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녀석 약간 느낌 바꿔주고 나온 다음에 꺼주고 이 녀석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으로 돌려주고 들어가 볼게요. 자,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 이 녀석으로 우리가 얻게 될 건 뭐라고 했나요? 바로 주어진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이 되는 방향, 그게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벡터 정보 두 개를 넣어줘서 벡터 결과를 얻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심뷰상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두 개의 선이 준비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원점을 기준으로 이와 같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터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때 이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이 되는 벡터 어떤 방향을 가질까요? 일단 이렇게 봤을 때 뭔가 느낌상 이렇게 되면 이 두 벡터의 모두 수직인 녀석을 찾을 수 있겠다 라는 느낌이 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겹쳐서 본다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어떤 한 면 위에 있는 느낌이 들고 있고 여기에 수직이 되면 되겠다 라는 느낌이 들 거랍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묘사를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파란색 벡터를 노란색 벡터를 따라서 평행하게 이동을 시켰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와 같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면이 존재하는 것처럼 될 거랍니다. 자, 이렇게 면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직이 될 방향이 훨씬 잘 보이죠? 뭔가 이런 느낌 어떤가요? 이해하셨나요? 옆에서 봐도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제가 이미 수직이 될 방향을 구해놨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어떤가요? 이와 같이 수직의 방향이 자, 이 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녀석이 수직의 방향이 맞죠? 자, 그러면 방금 보여드렸던 거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연결을 끊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팅을 조금 바꿔볼게요.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30 각도 괜히 틀어주고 마이너스 30 너는 30 이렇게 해주고 아무렇게나 각도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무언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이 두 벡터에 대해서 동시에 수직인 선을 구하겠다 라고 했을 때 물론 이렇게 대두고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영리하게 해보자면 짜잔, 이와 같은 면이 있으면 수직이 될 방향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느낌상 이런 느낌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직이 되는 방향이 어딘지 유추를 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수직 맞나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수직이 맞죠? 자, 저는 이 빨간 수직선을 만들기 위해 크로스 프로덕트를 활용했는데요. 이 과정을 마치 맥스를 쓰는 것처럼 괜히 한번 묘사를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일단 이 노란색 선도 필요할 거고 파란색 선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괜히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벡터 정보 옐로우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벡터 정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벡터 정보 블루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어떤 벡터 정보다.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준비되었니 시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뭔가 하나를 봐야 되는데 뭐냐면 보시면 이 노란색 어떤 원위에 뻗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파란색도 원위에 뻗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옐로우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이 벡터 값은 크기가 1입니다. 마찬가지로 블루도 크기가 1인 상태예요. 자, 제가 크기가 1이다라는 걸 괜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방향으로서 의미를 가져오라 라는 의미에서 1로 맞춰뒀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빨간색, 이 레드라는 녀석 벡터 레드를 구할 건데 옐로우랑 블루를 활용해서 레드를 구할 수 있겠죠. 이때 쓰게 될 펑션이 뭘까요? 이때 쓰게 될 게 크로스 프로덕트 옐로우, 블루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레드가 나올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크로스 프로덕트 뭐라고 했나요? 주어진 두 벡터에 동시에 수직이 되는 벡터를 구해주는 게 크로스 프로덕트니까 뭔가 느낌상 이와 같이 식을 써준다면 레드가 구해질 거고 왠지 느낌상 레드의 크기도 1이 될 것만 같습니다. 맞나요? 느낌상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제가 뭔가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잡고 있는 건 의외의 순간이 있을 거다 라고 눈치를 챘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와 같이 크기가 1인 옐로우와 크기가 1인 블루가 크로스 프로덕트에 의해 어떤 벡터 정보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방향은 얼추 맞았어요. 그런데 크기가 1짜리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접근을 했다면 이 빨간색 벡터 길이가 이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나오는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썼을 때 레드가 만들어질 결과를 보는 거예요. 짜잔, 어떻게 되었나요? 방향은 같은데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은 녀석이 하나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맞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얻게 될 레드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 크로스 프로덕트 주어진 두 벡터에 동시에 수직이 되는 벡터를 구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섬세하게 기왕이면 크기가 1인 옐로우라는 녀석과 크기가 1인 블루라는 녀석을 넣어줬지만 최종적인 레드의 결과가 사이즈가 작습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외적의 특징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를 수직의 방향을 찾겠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이 빨간색 선이 방향, 크기가 1짜리가 되길 바란다면 기왕이면 바로 이 녀석을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괄호를 쳐줄 수 있을 거고 여기에 노멀라이즈 이와 같은 펑션을 붙여준다면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이와 같이 크기 1짜리 동시에 수직인 방향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이제 기본적인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에 대한 설명은 드린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하나 찜찜한 게 있다면 아니면 좀 전에 요 녀석 길이가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하필 1에 1자리를 줬는데
짧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이 이야기 잠시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 세팅을 0에 0에 0 이와 같이 돌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다시 해줄게요. 이 녀석은 연결을 끊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끄고 얘도 잠시 끊어두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A가 누구일까요? 이 녀석이 A, 노란색이 A입니다. 그리고 B가 하늘색이에요. 그리고 로테이트 값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모두 한 평면, 이와 같이 XG 플레인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결과로 얻게 될 동시에 수직인 벡터는 반드시 Y축 방향이 되겠죠? 좋아요. 이제 다시 한번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수직에 대한 설명을 처음 들었을 때 진작 의문을 가졌어야 하는 내용이 하나 있답니다. 뭐냐면 사실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와 같은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동시에 수직인 방향이라고 한다면 무언가 이 위쪽으로 방향이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위쪽으로만 수직이 있는 게 아니죠. 반대로 아래쪽으로도 수직 방향이 만들어질 수 있답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사실 이 녀석이 A고 이 녀석이 B라면, 자, 주황색이 A고 파란색이 B라면 우리가 얻게 될 수직의 방향은 짜잔, 어떻게 되었나요? 위쪽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 결과의 방향에 대한 규칙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오른손 법칙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닌데 배울 때 반드시 한 번은 거쳐가야 하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 녀석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A 곱하기 B, 이건 벡터에서 외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연산을 할 때 크로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A, B 이와 같이 쓸 거잖아요. 이때 A와 B, 그게 여기에서는 이 노란색이 A가 될 거고 파란색이 B가 될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란색 방향에 맞춰서 손가락을 뻗어야 돼요. 자, 검지손가락, 이 녀석을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손을 꺼내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손을 꺼내서 노란색 방향을 맞춰준 다음에 중지손가락이 B가 돼야 돼요. B는 얘죠. 그러면 검지를 뻗은 상태에서 B를 방향을 맞춰주면 엄지 어디로 가나요? 지금 손목이 꺾여서 아래를 향하고 있다면 제대로 하신 겁니다. 자, 따라해 보셨나요? 결과가 되는 이 녀석의 방향이 아래를 보고 있다면 오른손 법칙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맞나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이 녀석 살짝 끊어주고, 자, 노란색이 A고 파란색이 B라고 한 상태에서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 방향이 어디에 향할지 한번 해볼게요. A가 뭐라고요? 노란색. 자, 손가락을 쓰셔야 됩니다. 오른손 꺼내서 검지 A의 방향 만들어주고 이제 중지를 펴서 요 녀석의 방향을 맞춰준다면, 자, 이번엔 조금 쉬웠죠. 크로스 프로덕트 펑션 A, B의 결과가 될 방향은 이번에는, 자, 손가락으로 했을 때 어딘가요? 편하니까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맞겠죠. 자,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이런 식으로 위쪽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벡터를 가지고 동시에 수직이 되는 방향을 찾을 때 결과가 어디를 향할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자, 이런 걸 보여드렸었죠. 크기가 1짜리인 옐로우와 크기가 1짜리인 블루를 써서 레드라는 벡터를 만들 건데 그 길이가 이처럼 1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답니다. 지금 이 녀석이 길이가 1처럼 보이고 있는 건 노멀라이즈가 돼서 그런 거고요. 자, 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될 녀석이 실제로 크로스 프로덕트를 했을 때 얻게 될 결과예요. 결과 볼게요. 짜잔, 어떤가요? 길쭉한 녀석과 길쭉하지 못한 약간 짧은 녀석이 같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길쭉한 녀석은 노멀라이즈가 돼서 크기가 1로 맞춰진 거고요. 이 두꺼운 녀석이 실제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랍니다. 자, 왜 이 녀석의 사이즈가 작을까요? 그리고 차이가 나고 있는 이 사이즈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 드리고 있는 이야기들은 사실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게 맞아요.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이라는 수학적 계산의 규칙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녀석의 길이가 의미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녀석, 이 녹색의 면적이 이 빨간색 짧은 녀석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는 거랍니다. 자,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벡터의 길이로서 표현이 된다. 상당히 낯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진짜 실제로 맞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셋업을 살짝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B가 0.5에 간다면 이렇게 준비가 될 거고, 이 노란색 이곳에 딱 한번 맞춰볼게요. 0.25. 자, 이때 이 녀석의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1 곱하기 1, 면적은 1이 될 거랍니다. 이때 우리가 얻게 될 이 두꺼운 선은 뭐죠?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죠. 그리고 방향이 위쪽을 향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녀석의 길이 어떻게 됐을까요? 프론트 뷰포터로 본다면 짜잔, 면적이 1이었고 높이가 1만큼 준비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본다고 하고요. 벡터 B의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기울여지면 기울어질수록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이때 이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의 크기도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의 방향은 0,1,0으로서 위를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크기, 길이는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줄여볼까요? 어떤가요? 면적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벡터 결과의 크기가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이해하시나요? 자, 그리고 면적이 넓어질수록 벡터의 방향은 정해져 있고 크기가 다시 위쪽으로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왜 하필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셔도 사실 수학적 계산이 그렇다, 그 밖에는 드릴 말이 없답니다. 여튼 이제 대략적인 크로스 프로덕트에 대한 설명도 다 드리게 되었답니다. 자, 일단은 한 번만 더 실험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녀석의 위치가 B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좋습니다. 크로스 프로덕트 뭐라고요? 두 벡터의 수직이 되는 방향을 구해주는 게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다. 그리고 방향은 오른손 법칙으로 구할 수 있다. 어떤가요? 이해하셨나요? 좋아요. 이제 슬슬 오늘 배운 개념 두 가지, 닷프로덕트와 크로스 프로덕트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그런데 조금 의문이죠. 오늘 배운 내용들 대체 왜 배웠을까요? 내적, 외적 이런 개념들은 3D를 하면서 언제 어디서 쓰이게 될까요? 사실 이 개념들은 이미 후디니에서 계속 쓰이고 있어 왔답니다. 다만 우리가 직접 펑션을 활용하지 않았을 뿐인데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내적, 외적의 활용은 렌더에 있습니다. 자, 예시를 살짝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녀석 나와준 다음에 꺼주고 새로운 지오메트리를 만들어주겠습니다. A, 01 들어가주게요. 그리고 스피어 하나 이와 같이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이 녀석은 폴리곤으로 바꿔줄게요. 자,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굉장히 당연하게 이 스피어의 노멀 방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노멀 방향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노멀 이와 같이 준비를 해주고 연결을 한 다음에 각각의 노멀은 포인트에 구해졌으면 좋겠다. 여기서 포인트를 선택해준다면 노멀이 구해졌을 거고 이와 같이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노멀이라는 방향은 도대체 어떻게 구해졌을까요? 맞아요. 수직이 되는 방향. 여기서 크로스 프로덕트가 쓰인 거였답니다. 우리가 직접 펑션으로서 값을 만들어서 노멀을 구해서 쓴 건 아니었지만 후디니는 계속 노멀을 구해주기 위해 자연스럽게 크로스 프로덕트를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가까이 가서 한번 볼게요. 요 녀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노멀 포인트 넘버도 같이 한번 볼까요? 포인트 넘버 사이즈 조금만 키우겠습니다. 잘 보이죠? 자, 4번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오른손을 꺼내서 크로스 프로덕트의 방향을 한번 직접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크로스 프로덕트 A, B로 수직이 되는 방향을 구하겠다 라고 할 건데 4번에서 1번을 향하는 방향과 4번에서 3번을 향하는 방향, 이 두 녀석을 각각 A, B라고 설정을 한다면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른손을 꺼내시고 검지가 4번에서 1번입니다. 이와 같이 손가락을 만들어 주시고요. 중지 손가락은 4번에서 3번. 이와 같이 뻗었을 때 엄지 손가락의 방향 어딘가요? 이와 같은 방향을 나타내고 있을 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해볼까요? 4번에서 3번, 그리고 4번에서 29번. 이 녀석들을 가지고 수직을 한번 찾아볼 건데 4번에서 3번이 첫 번째에 들어가는 A, 4번에서 29번이 B라고 가정을 하고 손가락을 만들어 볼게요. 검지손가락 4번에서 3번 앞으로 뻗어주고요. 중지손가락은 4번에서 29번, 4번에서 29번. 그러면 자연스럽게 검지랑 중지가 앞쪽을 바라보고 있죠. 이때 엄지손가락의 방향 어딘가요? 위쪽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 방향이 이 4번 포인트에 있는 노말과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요면 4번, 1번, 3번으로 구성된 요면을 기준으로 만든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와 4번, 3번, 29번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가 조금 오차가 날 거랍니다. 왜냐하면 이면이 수직이 되는 방향과 이면이 수직이 되는 방향이 살짝 다르겠죠. 자, 그리고 4번이랑 연관이 있는 요면, 요면, 요면 모두 조금씩 수직이 되는 방향이 다르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번 포인트에 총 6개의 면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각각이 만들어준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의 평균이 이 4번 포인트의 노말이 될 수 있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이것도 떠올리면 좋습니다. 4번에서 노말을 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직이 되는 방향을 구할 건데 4번에서 1번까지의 길이 크기가 1이 되질 못하겠죠. 그리고 4번에서 3번까지의 크기도 1이 되질 못할 거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4번 포인트에서 수직의 방향이 만들어졌을 때 얘가 노말로서 활용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크기가 1로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크로스 프로덕트 다음에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과정도 이 노말 노드가 알아서 수행을 해줬던 거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이 다음 단계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뭐냐면 렌더에서 내적과 외적, 닷 프로덕트와 크로스 프로덕트가 쓰인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예제라고 생각해도 좋으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녀석 나와서 꺼주고 새로운 지오메트리 만들어줄게요. 이 녀석 이름은 A02 들어와 주겠습니다. 그리고 서클 하나 꺼내줄게요. 자, 이와 같이 서클이 등장을 할 텐데 이거 프론트 뷰포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이 녀석의 디비전을 많이 올려줄게요. 120. 자, 지금 제가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와 같이 2차원 평면상에서 무언가 조명을 달아주고 라이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서클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녀석들이 가져야 할 노말의 방향은 어딜까요? 이게 테두리로서 바깥쪽을 바라보고 싶다면 이렇게 삐죽삐죽 바깥쪽을 향하는 방향이 노멀 방향이 되겠죠. 자, 임의로 커스텀한 노멀 방향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트리뷰트 랭글 이와 같이 연결해 줄게요.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내 위치가 방향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트리뷰트 벡터 어트리뷰트 NOR이라는 건 어트리뷰트 P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방향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멀라이즈를 바로 해주겠습니다. 자, 무언가 준비가 됐을 거고요. NOR이라는 정보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비주얼라이저를 만들어 볼게요. 마커를 만들어 줄 건데 NOR, NOR 우리가 보고 싶은 건 attribute NOR 그리고 텍스트 말고 벡터로 보겠다 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노멀의 방향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 녀석 꺼주도록 하고 자, 지금 저는 이 녀석이 면으로서 작동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add 달아서 delete geometry but keep the points 이렇게 포인트만 남기도록 할게요. 포인트 사이즈 조금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10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조금만 더 뒤로 빠져서 볼게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가상의 광원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빛이 발산되는 형태로 무언가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4,0,0 여기에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add 준비해주고
4,0,0 이와 같이 포인트를 준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디비전을 12로 다시 줄여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포인트 넘버도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포인트 넘버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준비가 다 되었고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서 사방으로 빛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막혀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발산한 빛이 가장 세게 닿을 곳이 어딜까요? 0번. 여기가 빛을 가장 세게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언가 구처럼 막혀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6번. 이 녀석은 빛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얘는 빛을 받지 못할 거예요. 막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0번과 2번 비교를 해볼게요. 0번은 얘에게서 빛을 받을 건데 정면으로 받게 되겠죠. 자, 그런데 2번은 얘에게서 빛을 받을 때 어떻게 받게 될까요? 정면으로 받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비스듬히 받게 되겠죠. 그래서 0번이 광원에 의해 밝아지는 것과 2번이 광원에 의해 밝아지는 게 그 양이 다를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다시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아예 비주얼라이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트리뷰트 랭글. 이와 같이 준비를 해주고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두 번째에 넣어줄게요. 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무언가를 할 건데 얘가 광원이잖아요. 이 광원이 레퍼런스가 되는 이 포인트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 1번을 선택했다면 1번을 향하는 방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포인트의 위치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벡터 정보 get pose라는 걸 만들 건데 포인트 펑션으로 위치를 불러올게요. 레퍼런스니까 1번에서 부를 건데 위치 정보를 받겠다. 그리고 여기에 옵션을 줄 수 있도록 채널 인티저 포인트 넘버 이와 같이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을 선택했을 때 getPose의 정보는 1번 포인트의 위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 방향 dir이라는 정보는 목적지에서 내 위치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벡터 어트리뷰트 dir이라는 건 목적지가 되는 getPose에서 빼겠다, 내 위치를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을 거랍니다. 그러면 마커 하나 또 만들어 줄게요. 플러스 눌러주고 마커 dir 벡터 dir 색깔은 뭐로 해줄까요? 녹색.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방향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방향으로서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괄호 쳐주고 노멀라이즈를 해줄게요. 그러면 짜잔, 길이 1로서 방향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기왕 이렇게 된 거 머지로 다 같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거랍니다. 자, 이제 아까 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 건데요. 지금 우리는 1번 포인트를 향하는 광원의 방향과 1번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노멀의 방향을 동시에 보고 있답니다. 자, 만약에 포인트 넘버에서 0을 써준다면 0번 포인트를 향하는 광원의 방향과 0번 포인트의 노멀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녀석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어주고 이 녀석의 위치는 어디죠? 여기죠. 그런데 getPose로 목적지의 위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든 위치 정보를 getPose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여기에 착 붙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요렇게 볼게요. 어떤가요? 이해하고 계신가요? 광원이 포인트를 향하는 방향과 실제 광원이 이 포인트에 도달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들어온지를 보고 있고 도달된 포인트의 노멀을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 여기에서 1로 바꿀 때 얘도 같이 바뀌면 좋으니까 카피 파라미터 해주고 여기에 이렇게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번 한번 써볼게요. 짜잔, 광원이 포인트를 향하는 방향과 실제로 도달했을 때 이 빛은 이와 같은 각도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이 물체의 노멀은 이곳에서 여기를 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2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만약에 6을 쓴다면 이렇게 뒷면에 붙어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확인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닷프로덕트가 나와야 하는 참인데요. 자, 닷프로덕트 왜 렌더에서 역할이 있다고 하는 걸까요? 감이 좋다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잘 보세요. 이제 노말과 광원의 방향을 보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광원의 방향이 이와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도달했을 때 이런 식으로 빛이 도달하게 될 거고요. 노말의 방향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막힌 물체라고 생각했을 때 광원의 방향과 노말이 각도가 예각이다. 이와 같이 각도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곳엔 빛이 들어올까요? 아마 안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광원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곳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노말은 바깥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녀석의 각도를 봤을 때 둔각이죠. 그리고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는 빛이 맺히게 될 거예요. 다 왔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원이 맺히는 각도와 노말의 각도에 따라 이곳에 빛이 맺힐지 맺히지 않을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와 같이 둔각이라면 여기에는 강하게 빛이 맺힐 거고요. 이 녀석은 느낌상 조금 더 덜 빛이 맺히게 될 거랍니다. 이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둔각이기 때문에 빛이 맺힐 거지만 약하게 맺히게 될 거고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예각으로 줄었죠. 그 얘기는 여기에는 빛이 맺히지 않는다는 걸 뜻하게 될 거랍니다. 자, 여기는 어떨까요? 예각이 되었고, 자, 닷프로덕트 결과의 숫자 값을 떠올려 볼까요? 예각이니까 양수겠죠. 양수라면 빛이 없는 상태가 될 거랍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빛이 안 들어오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진짜 다 왔거든요. 이 녀석 24로 늘려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예 이 광원의 벡터와 노말 사이의 닷프로덕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자, 이 녀석을 선택해주고 get 노말이라는 정보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벡터 get 노말이라는 건 포인트 펑션 레퍼런스가 가지고 있는 노말 정보를 받아올 건데, 자, 이만큼 복사해서 쓸 수 있겠죠. 요만큼 복사해주고 이렇게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를 밖으로 빼줄 건데요. 플롯 어트리뷰트 다시라는 정보는 닷프로덕트 광원의 방향 어트리뷰트 dir get 노말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랍니다. 자, 화면상에서 이 닷 정보 볼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여기에서 마커를 만들어 줄 건데 닷이라고 써주고 이건 텍스트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은 잘 보이게 이와 같이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꺼줄게요. 얘만 볼까요? 자, 사실 다 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써있는 -1 이게 의미하는 건 뭔가요? 이 포인트가 여기에 도달할 건데 이 벡터와 이 노말 사이에 닷프로덕트 결과가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숫자는 마이너스 떼고요. 1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빛이 얼마나 세게 닿겠느냐, 그 정보가 이 녀석의 절대값 1이 될 거니까요. 자, 그러면 0번 포인트가 아니라 1번 포인트 얘를 바라보게 되겠죠. 바꿨을 때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0.94라는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노말 방향과 이 녀석의 닷프로덕트 결과로 -0.94를 얻은 건데, 자, 이 녀석을 뒤집어 준다면 0.94가 되겠죠. 이 0.94만큼 여기가 밝아지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2번으로 간다면 각도가 조금 더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0.77. 자, 마이너스 떼고 이 0.77이 여기에 맺히는 빛의 양이 될 거고요. 자, 3번 한번 볼까요? 0.54. 자, 이번엔 이렇게 볼게요. 이곳의 녹색과 이 노란색의 각도에 따라 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녀석 얘보다는 얘가 맺힐 빛의 세기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그 값은 이 녀석을 뒤집은 0.54가 되면 되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랍니다. 자, 다른 녀석 볼까요? 올라갈수록 비스듬하게 들어가니까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녀석은 어떤가요? 0.009 엄청 작은 값이고 그 다음은 이제 양수가 되었습니다. 양수가 된 건 뭘 의미하나요? 예각이 되었고 이 조건에서는 빛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자, 이제 진짜 다 왔거든요. 이만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해줄 거냐면 이곳에 있는 포인트들에 얘가 광원이 돼서 빛이 맺히는 것처럼 묘사를 해볼게요. 이 녀석 꺼줄게요. 그리고 attribute wrangle 이렇게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이 녀석들 원본 포인트들에게 빛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 줄 건데 광원의 위치가 레퍼런스가 될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벡터 sun이라는 걸 만들어 줄 건데 이건 포인트 펑션으로 정보를 불러올 수 있겠죠. 위치 정보 p 그리고 0번에서 받아오겠다 라고 한다면 이 sun은 이 녀석의 위치 정보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필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포인트들이 광원에 의해 빛이 어떤 각도로 들어오느냐 그런 정보가 필요하죠. 자, 저는 그걸 벡터 sun dir 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목적지가 나고 출발지가 광원이니까 나의 위치 attribute p에서 뺄 겁니다. 뭐를? 광원 sun을 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건 아직 방향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normalize를 바로 해줄게요. 자, 그러면 sun dir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자, 여기서 마커로 확인할 건 아니고요. 이 녀석에서는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겠죠. 자, 요 녀석에서는 여기서 쭉 들어와서 길이 일자리로 요렇게 얘는 요런 식으로 얘는 요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일 거랍니다. 자, 그리고 앞서 우리는 벡터 어트리뷰트 NOR이라는 걸 만들어놨죠. 이제 플롯 어트리뷰트 다시라는 정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건 다 프로덕트 어트리뷰트 벡터 NOR 그리고 sun dir 비교를 하겠다 라고 해줄게요. 결과 보겠습니다. 자, 마커 한번 켜볼까요? 짜잔, 이와 같이 숫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광원의 세기가 셀 이곳이 1이 됐으면 좋겠고 반대쪽 양수로 되어 있는 쪽은 오히려 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변환을 시켜줄게요. 먼저 플롯 어트리뷰트 파워라는 건 어트리뷰트 닷을 마이너스 1을 곱한 값이다 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엔 안 보이지만 정보가 뒤집어졌을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녀석들의 값이 뒤집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안 보이는 쪽은 그냥 다 값이 0으로 클램프가 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램프 펑션 이와 같은 정보에 대해 나는 0에서 1까지만 쓰겠다 라고 해줄게요. 자, 그러면 파워 봐야겠죠. 자, 빠르게 만들어줄게요. 마커를 만들 건데 파워라는 걸 보겠다. 여기에는 파워 제대로 써줘야겠죠. 색깔 뭐 나쁘지 않고 클로즈 해주고 마커에서 닷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도 꺼줄게요. 짜잔, 어떻게 되었나요? 광원이 여기에 있다 했을 때 이 녀석이 제일 밝고 점점 힘이 빠지는 걸 볼 수 있죠. 이 정보가 색깔로 들어간다면 attribute cd는 set 펑션 attribute power 복사해서 붙여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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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을 닫아준다면 자, 이 녀석들 템플릿 끄겠습니다. 짜잔, 어떻게 되었나요? 자, 배경 라이트로 바꿔줄게요. 짜잔, 이곳은 밝고 이곳은 어두운 조명의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여기에서 120 늘려준다면 이런 식으로도 확인이 될 거랍니다. 그리고 제공하고 있는 선의 위치가 자, 이 녀석의 위치가 바뀜에 따라 조명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얘가 올라간다면 조명이 위에 있는 것처럼 느낌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녀석이 아래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밝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만약에 이 녀석이 아예 이쪽으로 온다면 이런 식으로 조명에 대한 조절을 해줄 수 있겠죠. 자, 드디어
오늘 나가려 했던 모든 진도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만 하고 수업을 마칠게요. 자, 오늘 배운 닷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 결국 모두 다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닷프로덕트, 내적은 뭐라고 했나요? 주어진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두 벡터의 각도값을 플롯의 형태로 제공해 주는 게 닷프로덕트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프로덕트는 외적이라고 불리면서 주어진 두 방향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를 구해주는 게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이었습니다. 자, 솔직히 오늘 내용은요, 후디니를 다루면서 엄청 많이 쓴다 라고는 하지 못합니다. 대신 그냥 3D 자체에 대한 내공을 쌓는데 뭐 한 번쯤 같이 고민을 해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라 꼭 다루고 가고 싶었어요. 이번 특강 닷프로덕트와 크로스 프로덕트, 이거 다음 시간에 뭘 한다고 했나요? 볼륨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좋습니다. 오늘 이걸 다룬 이유가 다음 시간에도 있을 거예요. 꽤 흥미로울 거고 파격적일 것이며 다음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볼륨이 확 이해가 되어버리는 날이 될 거라고 약속드릴게요. 다음 시간 본격적인 볼륨 첫 번째 강의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 뿅! 아, 설명 잘했다. 뿅뿅.